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2022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종합적인 목차로는 종합편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총 18편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목차를 좀 보시려면, 직접 가서 보시려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관심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1편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단독 부부가구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목차로는요, 첫 번째로는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분은 수급 자격이 없는지, 그다음에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 자격 여부를 좀 확인하고요. 대리인의 범위 및 징구 서류, 가구 유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자인데요.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2022년은 1957년상 생일달이 포함하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시겠습니다. 이 상기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제외되는지 좀 확인한 후에 소득 인정액을 조사해서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외적으로 좀 신청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국적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한 후에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도 자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요건으로는요,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도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도 자격이 있고, 세 번째로는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9개 해외 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 자격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자인데요. 크게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와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인데요.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는 첫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즉 형을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하고요. 근데 집행유예라든지 가석방인 자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세 번째로는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자,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자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두 번째로는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실종 선고자 이런 분들은 수급권이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네,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 자격 여부 확인을 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 국적자 신청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 미경과한 자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자,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자 이분들 다 신청 자격이 있고요. 신청 자격이 없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자격 당연히 없겠죠. 근데 대한민국 귀화를 하면은 자격이 있고요. 대한민국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 2년 경과한 자 자격 없고요. 근데 대한민국을 귀화하거나 또는 귀화 신청 중이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자격이 없는데 출소 및 가석 방해면 자격이 되고요.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 선고자 자격이 없는데 실종 선고 취소가 되면 다시 자격이 생기고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자격 없는데 신고 해제되면 자격이 생기고요.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자격이 정지됐다가 국내 입국하면 다시 자격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고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안 되는데 국적 회복 및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자격이 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안 되는데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면 다시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 대리인의 범위 및 징구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배우자입니다. 만 65세 미만도 다 해당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 형제자매, 친족인데 친족이라는 함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꼭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수급 대상자, 어르신의 신분증 및 위임장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신청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걸 좀 표로 좀 만들어 보면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 서류 및 위임장 징구 여부. 자,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예요. 사실혼도 괜찮아요. 이분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세대원 조회가 되면 생장이 가능하고 위임장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면 가장 좋고요. 안 돼도 세대원 조회가 되면 생략해도 되는데 신청자 어르신의 위임장 꼭 가져가야 되고요. 형제 자매나 친족은 재적 등본이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되고 위임장도 가져가야 되고요. 사회복지 시설장은 시설 입소 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위임장도 꼭 가져가야 된다. 이 생략 가능, 여기 생략 가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회가 될 때만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대리로 가시는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관련 서류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가구 유형의 범위인데요. 가구 유형이란 뭐냐? 단독 가구 아닌 부부 가구냐? 가구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가구로 하면 첫 번째,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글자 그대로 혼자만 있는 경우인데 법률상 이용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일단 법률상 이용관계를 갖다 우선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이게 부부 가구로 조회되지만 사실 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부부인데 사실 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단 양 당사자가 사실 이혼에 모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아. 한 군데 한 집에 같이 있어. 이럴 경우는 사실 이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세대가 분리됐어요.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고 또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을 간주해서 사실 이혼을 불인정한다. 그러니까 단독가구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구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고유 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도 단독가구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예요. 부부가구인데 부부 1인 수급가구예요. 한 명만 수급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 보냐.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 대부분 이러시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데도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경우가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역연금 특례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행방불명이나 가출, 실종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부부 중 1인이 국외체류 60일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네 번째로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 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배우자 및 국적취득 신청 후에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부부가구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부부 2인 수급가인데 부부 2명이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부부 2인 수급가구입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부부,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고유 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및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적취득을 신고를 한 배우자도 다 부부 2인 가구로 산정을 한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로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특례 수급자인 경우도 부부 2인 가구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편은 원래 기초연금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동통신요금이에요.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최대 11,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니까, 혹시 기초연금 수급자인데 이렇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못 받는 분은 요거를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감면을 받으시라고 표를 갖다가 찾다 보니까 다른 좋은 내용이 있어 같이 붙였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나 주거교육이나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하시는 분들도 이 TV 수신료나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을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으니,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이렇게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데 이런 감면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요 주민센터나 또 이동통신요금 통신사에 신청을 하셔갖고 받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 표를 올렸으니까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고 2022년은 1957년생 생일 포함하시는 분들까지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자들의 국적 요건이나 주민등록 요건이 있고,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신 분, 또는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신 분들은 수급 자격이 없다. 대리인의 범위 및 징구 서류는 뭐가 있냐.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설정 등이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위입신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이런 서류들 다 챙겨가야 되고요. 가구 유형의 범위에는 단독 가구가 있고, 부부이신데 한 명만 받는 부부 1인 수구가 있고, 부부 두 분이 다 받는 부부 2인 수구 가구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장기 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방문 여행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 만들고 있으니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